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언어와 매체를 2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요. 자, 언어와 매체는 모두 주당 4단위가 되겠습니다. 즉 일주일에 4시간인데요. 언어와 매체 A 파트가 있고요. 언매 B 파트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박판수 선생님께서 올린 강의를 2시간 들어야 됩니다. 2시간. 그리고 이 부분은요, 박종철 선생님께서 올린 강의를 또 2시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박판수 선생님께서 만드신 강의, 네, 그 강의 방의 이름, 강좌명이 언어와 매체입니다. 그냥. 그러나 박종철 선생님께서 만드신 강좌는 2학년 언어와 매체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종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자, 언어와 매체 A 파트를 듣기 위해서는 박판수 선생님께서 개설하신 언어와 매체라는 그 강좌에 들어가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한 언어와 매체 B의 강좌를 듣기 위해서는 박종철 선생님께서 개설하신 2학년 언어와 매체 B 박종철이라는 강좌 이름으로 들어가서 또 2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요, 일주일에 반드시 4번은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2번은 언어와 매체 A, 그죠?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은 언어와 매체 B, 이렇게 해서 4시간을 꼭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를 보시고, 시간표에 언어와 매체 A 일주일에 2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들은 것은 앞선 요일에 들은 것은 먼저 언어와 매체 첫 번째 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2번째 요일에 든 것은 2번째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박판수 선생님께서는 언어와 매체의 앞부분인 3이 아니라 1의문하고 이 단어, 의문하고 단어, 자, 1이 의문입니다. 아마 48쪽부터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2가 단어입니다. 이게 언어 A 파트예요. A 파트. 그리고 3 문장이죠. 그리고 4 담화. 여기가 B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요, 이 부분과 A 파트, 이 부분이 합해져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강좌는 언어 B의 2번째 중에 첫 번째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에 언어와 매체 B 2번 강의가 그 시간이 2시간 들었을 때 첫 번째 들어있는 시간을 그 날짜에 들어야 되는 강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문장을 크게 쪼개놨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장은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뉩니다. 혼문장은 조와 소수로가 한 번만 존재하는 것이죠. 조와 소수로가 한 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겹문장은 주어 플러스 소수로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인데, 다시 겹문장은 다시 아는 문장 그리고 이어진 문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아는 문장이 조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에 높임 표현 보겠습니다. 높임 표현, 네, 자주 나오죠. 크게 상대 높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자를 높이는 겁니다. 주체 높임, 어떤 행위에 그 행동을 한 주인공을 높이는 것이죠. 객체 높임은요, 주체도 아니고 상대도 아닌, 네, 객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목적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객체죠. 이번에는요, 그 밑에 가서 시간 표현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주제일 텐데, 과거, 현재, 미래 시제, 대개 이제 어미라든지 선어말 어미를 가지고, 어말 어미나 선어말 어미를 가지고 시제를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네, 흔히 피동접사나 사동접사, 특히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네, 이희리기, 그리고 이희리기 우구추, 또는 뭐뭐개하다, 뭐뭐어지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부정표현, 마지막으로 부정표현,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네, 이런 부정문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 3이라는 문장 구조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90쪽이죠. 91쪽. 자, 다음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까닭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네. 여기 존칭의 의미로 이렇게 시가 쓰여 있습니다. 시가 쓰여져 있죠. 네, 시. 그리고 나오셨습니다의 셔츠의 사실은 셔츠는 시 플러스 어시기 때문에 네, 여기 시가 있습니다. 자, 주문하신 이 말은 주문한 사람을 꾸미죠. 네, 이것은 이제 손님을 높이는 겁니다. 손님을 높이니까 이건 뭐 괜찮습니다. 자,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을 좀 높여서 부르는, 손님께서 주문하신, 괜찮네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나오다, 뭐가 나온 거죠? 커피가 나오는데요. 커피가 과연 높일 만한 대상인가요? 이건 사물이잖아요, 사물. 네. 근데 시를 썼는데,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적절한 것입니다. 네.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상대랄지, 이것처럼 어떤 행동의 주인공이랄지, 아니면 목적어나 부사의 대상이 된달지, 주체, 상대, 객체, 이런 주인공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그 사물을 높인다. 이거는 조금 어색하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92쪽입니다. 문장의 짜임 보겠습니다. 자, 대화를 한번 보죠. 현우야, 밥 다 먹고 반찬은 냉장고에 넣고 불 끄고 문단속하고 학교 다녀와. 도대체 현우한테 몇 가지 일을 하라 그러는 거죠? 몇 가지죠? 밥 먹어라.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라. 넣어라.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불도 끄고 문단속을 하고 학교 다녀. 5가지죠? 5가지입니다. 5가지. 네. 근데 뭐뭐하고, 그죠? 뭐뭐하고 또 고 이렇게 연결 의미를 사용해서 엄마는 꽤 짧은 시간에 말을 하지만 하실 말씀을 다 하시죠. 네. 견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장과 견문장. 여름이 왔다. 이와 같이 여름이가 주어죠. 네. 왔다 소수로입니다. 조와 소수로가 한 번만 등장하면 네, 혼문장이 되겠습니다. 호시입니다. 견문장이란 겹친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주어죠. 네, 기다린다. 네, 소수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보죠. 여름이 오다죠, 오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를 한번 붙여보죠. 큰 주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S1. 서술어를 V라 하죠. V1. V1인데. 자, V1.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거. 새끼 주어 S2. V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게 되니까 겹치니까 겹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가다. 그죠? 그리고 여름이 왔다. 네, 나란하죠? 네, 구조가 아주 병렬적입니다. 이런 경우도 겹문장입니다. 이어진 문장이죠. 밑에 부분을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절이라는 말을 좀 개념을 왼쪽의 페이지에 이쪽을 좀 보시죠. 절. 주어와 서술을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인다 그랬습니다. 주어와 서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을 갖추고 있는데 독립해서 쓰이지는 못하고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인다. 성분이란 말은 주성분, 부속성분 할 때 성분입니다. 위에 보이죠? 어쩌다 끝나는 거. 주어, 목적어, 보 문장에서 뼈대처럼 중요하죠? 주성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성분을 꾸미는 역할을 해요. 관형어는, 네, 부사어는 주로 서술을 꾸미죠? 네, 관형어는 주어, 목적어 이런 걸 꾸밉니다. 명사를 꾸밉니다. 체언을 꾸밉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독립어. 자, 밑에 설명을 읽어봅시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문장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인데요. 네. 이게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 부분 그래서 주부라고 합니다. 서술어 부분 그래서 서술부 그래요. 네. 자, 이런 주어 서술의 관계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혼문장이 난다. 하지만 그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 문장은 겹문장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 겹문장은 다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네. 자, 나처럼 하나의 절이 다른 절 안보다 큰 절이겠죠.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일 때 문장 성분 무슨 어처럼 이렇게 쓰일 때 이때 포함하고 있는 큰 문장은 아는 문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속에 들어가는 문장은 안긴 문장이라 합니다. 자, 아는 문장 속에 네, 안긴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긴 문장에.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둘이 나란히 그냥 이어지기만 하면, 둘 이상의 절이 그냥 나란히 대등하게 이어지면 이어진 문장이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아는 문장을 깊게 공부해 보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문장 안에서 그죠? 작은 절이 하나의 성분처럼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장 안에 절이 끼어 들어가니까 이런 안긴 문장이라 하는데 이 안긴 문장은 그 성격에 따라서 명사절로 안긴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 부사절로 안긴 문장, 서술절로 안긴 문장, 인용절로 안긴 문장이 있는데 요 각각을 구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딱 문장을 딱 보고 이거 안긴 문장인데 무슨 절로 안겼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뭔가를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이 목적어인데 뭔가를인데 목적격 조사가 보이죠? 그런데 요게 또 비가 오다라는 S가 있고
비가라는 주어가 있고 오다라는 서술어가 또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이 이 가는 명사절로 안겼다 그러는데 이때 얘가 명사절로 안겼다 그러는데 이때는 그죠? 요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요 빨간 걸로 해보죠. 명사형 어미 이런 것이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지며 문장 속에서 큰 문장의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요 놈들입니다. 요 놈들이 같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 또는 미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 이런 것들이 결합. 여기 기가 있죠. 비가 오다의 어가 안에다가 어미기 그래서 오기 조사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가 전체 새끼 주어 새끼 동사가 서술어가 전체의 목적어가 됐습니다. 목적어. 그죠?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나를 한번 볼게요. 관형절을 남긴 문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나는 이렇습니다. 네. 읽었다. 그다음에 무엇을?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이 책이 명사죠.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이겁니다. 수영이가 추천하다. 수영이가 S2죠. 추천하다 V2입니다. 나는 S1이죠. 읽었다 V1이죠. 네, 주어 서술어 두 번 나오는데 이 S2가 이 전체 주어 서술어의 목적어 관형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어를 꾸미는 관형절이죠. 네, 원래 관형어는 체언 앞에 와서 네,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죠. 네, 용언 앞에 와서 용언을 꾸미면 부사어죠. 그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새끼 주어와 새끼 서술어가 네, 그죠? 뒤에 있는 목적어인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명사 체언이죠. 체언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가 체언이죠. 이런 것들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관형어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은 절인데 관형어와 같으니까 관형절로 안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밑에 또 정리한 걸 보죠. 자, 이거는 좀 이 색깔로 해볼까요? 관형절은 네, 관형사형 어미 이거 또는 리을이죠. 그 다음에 던과 결합을 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용언의 어간에 네,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얘네들인데요. 그냥 니은이 붙기도 하고 은이 되기도 하고 그 말입니다. 아니면 는이 되기도 하고 자 그냥 이게 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말해요. 이런 것들이 관형사형어미예요. 관형사형어미 어디에 붙는다고? 영혼의 어간에 붙으면 네 얘네가 저절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해 가지고 그 새끼 주어와 새끼 서술어가 네 문장 속에서 관형어처럼 역할을 하면은 관형절로 안겼구나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다른 한번 보죠. 자, 전체 주어는 고양이가입니다. 전체 소수로는 들어왔다예요. 그러면 S1이죠. V1입니다. 그 다음에 자 새끼 소수로는요. 새끼 주어는요. 소리가 없다. 네, 소리가 없다. 도도 조사인데요. 네, 여기서는 주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S
2가 되고 V2가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소리도 없이라는 말이 통째로 뒤에 있는 서술어인 얘를 꾸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어는 주로 서술어가 되죠. 네, 서술어 앞에서 서술어를 꾸미니까 네, 이 녀석이 새끼 주어와 새끼 서술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부사처럼 쓰이잖아요. 그래서 부사어처럼 쓰이죠. 그래서 이때는 부사절로 안겼구나. 그래서 부사어처럼 부사어 역할을 하는구나. 자, 부사절은 네, 부사절은 부사전미사 이 또는 부사형 어미 뭐뭐게 뭐뭐도록 뭐뭐아서 네, 부사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문장에서 그 안긴 문장이 부사어처럼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이제 서술절, 이게 좀 형태가 특이한데요. 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강아지는 이게 전체 서술어래요. 네. 자, 이게 전체 주어네요.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가 좋답니까? 머리가 좋답니까? 이게 전체가 이게 전체 서술어예요. 이 녀석이. 쏘리. 이 녀석이 여기가 이 절이 통째로 이게 서술어입니다. 통째로 이게 이거 이래. 자, 통째로 이게 V1이 되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이게 통째로 S1이 됐죠. 근데 이 V1이 다시 이 속에 다시 보면 이 녀석이 머리가 S2가 되죠. 좋다 V2가 되죠. 이렇게. 새끼 주어 새끼 서술어가 통째로 이 S1에 서술어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구조를 보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서술어가 있는데 그 속에 다시 이렇게 안기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는 주부가 되겠죠. 여기는 주어 부분이니까 주부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서술부가 되는데 통째로 서술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다시 보죠. 라는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자, 이건 요 색깔로 해볼까요?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면서 절 표지가 없다 그랬어요. 따로 이게 절이다라고 눈에 딱 띄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한꺼번에 속에 들어가 있죠. 절 표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네, V1이 없다고 말합니다. V1이 위에 V1이 따로 없다. 통째가 절 자체가 다 V1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새끼 주어 새끼 서술로 나뉜다. 특이한 구조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용절로 안긴 문장을 볼죠. 마요. 지영이가 어디 가냐고 물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지영이가 이게 바로 전체 주어죠. 물었다 이게 전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크게 S1이고요. V1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속에 다시 어디 가냐 가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놈이 다시 S2가 되고 V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왔죠. 이렇게 인용했다는 표시로 뭐뭐고 뭐뭐라고 뭐뭐냐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말과 함께 쓰이죠. 네, 그러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용되어 있는데 그 안에가 인용되어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주어 서술을 갖추고 있으니까 네, 인용절로 안겼다. 자, 안긴 문장들의 지금 종류를 공부하고 있어요. 아는 문장의 종류가 아닙니다. 안긴 문장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인용절로 안긴 문장의 경우에는 인용의 부사격 조사인 뭐뭐고 뭐뭐라고 이런 거와 결합해 가지고 전체 큰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견문장에서 두 번째죠. 첫째는 아는 문장을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이어진 문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지느냐, 대등하게 이어지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말하고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좀 치밀하게 어떤 원인이니 결과니 조건이니 이런 식으로 종속적, 종이란 말은 앞에 것에 의해서 뒤에 것이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더 치밀한 거예요. 종이란 말은 따를 종입니다.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둘 다 이제 견문장이고요. 다 연결 의미로 이어지는데요. 대등하게 연결되면 이렇게 부르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종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가를 볼까요? 비가 오다, 비가 오다, 요렇게 비가 오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 요것이 가운데 이 녀석에 의해서 대등하게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까요? 내일은 비가, 그죠? 내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대등하게 이어진 경우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이 좀 다르죠? 밑에 설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과 뒤의 절이 나열되거나 대조되거나 선택된다 그랬어요. 뭐뭐고, 뭐뭐으며, 뭐뭐으나, 뭐뭐지만, 뭐뭐거나, 뭐뭐든지 이런 연결 의미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뭐뭐한다, 나열되죠? 얘는 나열입니다. 나열. 그죠? 나는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즉 오와의 개념이죠. 영어의 오와의 개념이에요.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뭡니까? 이 둘 중에 뭐죠? 선택될 것이라는 선택의 개념이죠. 뭐뭐 하거나 뭐뭐 할 거다. 그래서 선택의 의미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나열의 의미, 이거는 선택의 의미, 선택의 의미란 말 보이죠? 이번에는 그러면 그 밑에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라. 비가 오다, 그리고 창문을 닫다. 자, 견문장이죠? 그런데 뭐뭐 하거든, 하거든 조건이 붙었어요. 이럴 때. 자, 어느 때 창문을 닫습니까? 비가 올 때만 닫죠? 그러니까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비가 와야 창문을 닫는 거죠. 거꾸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창문을 닫으면 비가 온다? 말이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라. 이것이 바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것입니다. 자, 앞에 문장이 뒤에 것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앞에 문장에 의해서 뒤에 것이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 그런 겁니다. 자, 땅이 젖어서 비가 온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문장 보겠습니다. 비가 왔어요. 그 이유 때문에 땅이 젖은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중요하죠. 이 녀석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뒤에 놈을. 그 다음에 비가 오다. 그래도죠. 이건 그래서고요. 이건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현장 학습을 갈 거다. 현장 학습 갈 거다. 그렇죠? 현장 학습 갈 거다. 이 색깔로 현장 학습을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온다 할지라도 양보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좀 읽어보죠.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을 독립적으로 존재 못하게 하고 자기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만들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말한다.
이럴 때 뭐뭐는데라는 말 보이죠? 네, 이건 음인데요. 이런 것들은 상황입니다. 상황. 어떤 상황. 비가 이렇게 오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위험한데 밖에 나갈 거니? 이런 거죠. 상황. 네. 그다음에 뭐뭐 아서 어서 먹어서 보아서 뭐뭐 해서 그래서 그 말이죠. 뭐뭐 하니 뭐뭐 으면 뭐뭐 은이 여기까지. 얘네들은 원인이죠. 원인이죠. 그죠? 원인이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 뭐뭐 하니 원인이죠. 그다음에 으면 뭐뭐 아야 뭐뭐 어야 얘네들은요. 얘는 조건이죠. 조건의 종속적 의미죠. 조건의 의미를 갖는. 그다음에 아도 어도 뭐뭐 더라도 이거 아까 말했죠. 이건 양보죠. 양보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뭐뭐 으려고 뭐뭐려고 뭐뭐 으러 뭐뭐러 이것들은 의도잖아요. 뭐뭐 하려고 그죠? 네. 이런 종속적 의미들이 사용된다는 이 종속적 의미의 종류들을 네. 다양한 종속적 의미의 종류들 이것들을 좀 공부 좀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종속적 의미. 자, 그런데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요거 좀 재밌는데요. 네.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간혹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때로는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땅이 젖었다. 그죠? 네. 땅이 젖었다. 그러면 땅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S 큰 주어 S1이죠. V1인데요. 요 녀석이 S2, V2가 될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비가 와서 젖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서술을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부사어처럼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간혹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맨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네 여기 부분을 공부를 하신 겁니다. 여기 부분을 공부한다. 자, 문장은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는데 주어 부분과 소술 부분이 한 번씩만 거치고 있으면 아무리 문장이 길다 할지라도 혼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겹문장은요, 주어부와 소술부가 2개 이상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것이 나란히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겨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문장. 자, 아는 문장은 몇 가지? 자, 맨 처음에 명사절로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이 있는데 안긴 문장은 몇 가지? 명사절로 안긴 문장, 관형절로 안긴 문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부사절로 안긴 문장, 그리고 자 소술의 표지가 특별하게 있지 않는 소술절로 안긴 문장, 마지막에 뭐뭐냐고, 뭐뭐라고, 인용절로 안긴 문장, 요것들 구분하는 부분들을 좀 중요하다.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하게 그냥 나열의 의미면 나열이나 선택의 의미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렇지 않고 앞의 문장에 의해서 뒤의 문장이 끌려다니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다양한 종속적 연결음이 사용된다는 거, 어떤 상황 뭐뭐는데 또는 기억해보죠. 뭐가 있었죠? 원인일 때는 뭐뭐 아서 어서 뭐뭐 으니, 그 다음에 조건일 때는 뭐뭐 으면 뭐뭐 아야 뭐뭐 어야, 그 다음에 뭐뭐 아도나 뭐뭐 어도 뭐뭐 더라도 뭐뭐일지라도 이런 것들은 양보죠. 그 다음에 뭐뭐려고 뭐뭐려 이것들은 의도죠.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종속적 연결의미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예, 여러분 첫 시간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언어 매체 B파트 두 번째